코랄입니다. 제가 오늘 바나나를 어저께 아내가 사와가지고요. 또 원숭이 띠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맛있게 생겼네요. 자, 오늘의 요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죠? 왜 빨리 새로운 요리를 안 만드시냐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제가 바로 이겁니다. 네, 꽃빵이죠, 꽃빵. 흔히 화권이라고도 하죠. 꽃의 모양 닮았다 그래서 꽃빵이라고 흔히 부르는 빵인데요. 요거와 먹으면 가장 중국 요리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고추 잡채, 오늘 고추 잡채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셰프 코랄에 그 메일 많이 주셨는데요. 재료를 너무 다 썰어가지고 오신다. 재료를 왜 즉석에서 안 보여주시냐, 썰기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은 직접 재료를 준비해왔거든요. 제가 오늘 직접 썰면서 요리도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의견들 중에 또 가장 많았던 의견이 왜 소스를 왜 비밀 소스를 만들어 안 가르쳐 주냐, 네, 그런 부분에 받아들여서 제가 오늘 소스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 소개 먼저 할까요? 재료 소개. 자, 야채부터. 고추 잡채니까 고추가 들어가겠죠? 예, 잡채는 안 들어갑니다. 자, 피망, 청피망, 홍피망, 양파, 그 다음에 중국물에 빠질 수 없는 파, 마늘, 그 다음에 이건 죽순이거든요, 죽순. 마트 가시면 캔으로 돼 있어요. 캔으로 이렇게 슬라이스 쳐져 있는 게 돼 있는데 아마 홀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죽순의 아삭한 맛을 먹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표고버섯 슬라이스예요. 이것도 캔 제품으로 돼 있는데 요게 막 구하시기 힘드시면 그냥 표고버섯 있죠, 프레쉬, 그거를 자르셔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죽순 이거 너무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시면 이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 샬롯이죠, 많이 보셨죠? 이거 제가 좋아하는 샬롯인데 이걸 먹으면 좀 굉장히 이걸 되게 향이 좋아요. 그래서 모든 요리를 다 넣는데 이것도 구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건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기 있죠, 고기. 이거는 소고기인데요. 소고기 부분 굳이 뭐 안심, 뭐 등심 비싼 부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마트 흔히 가시면 국거리 양지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사셔도 돼요. 소고기면 다 됩니다. 네. 근데 난 육류가 싫어요. 야채만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리엔 정석이 없습니다. 육류를 좋아하면 고기를 요거 한 5배, 야채를 한 반으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념,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양념, 중국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간장이죠, 간장. 그 다음에 보시면 두반장이 아니죠, 굴소스죠, 굴소스. 그 다음에 두반장입니다, 두반장. 이금기, 이거 한 숟갈 팠는데요.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후추, 그 다음에 핫소스인데요. 핫소스 이거 뭐 타바스코 넣으셔도 되고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고추기름인데요. 고추기름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이거 만드시기 힘들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식용유로 프라이팬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양의 고춧가루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약한 불에서 살살살 볶으세요. 그 다음에 체에다가 고춧가루를 걸러내시면 바로 고추기름이에요. 이것도 번거로우시다, 마트 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좀 맛이 없죠. 그리고 난 이것도 뭐 사기도 싫고 볶기도 싫고 뭐 그렇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프라이팬에 식용유 넣으시고 고춧가루 넣으시고 같이 볶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가루 같은 게 음식에 묻어나니까 보기에 안 좋으니까 고추기름을 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재료를 한번 썰어 볼까요? 제가 이 먹던 바나나를 하나 다 먹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하게. 일단 뭐부터 썰까요? 일단 하얀 거 도마에 뭐 빨간 게 묻었고 이러면 도마가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묻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하얀 거부터, 맵지 않은 거, 뭐 향이 많지 않은 것부터 써시는 게 좋고요. 한 도마 쓰시면서 원래는 뭐 분리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뭐 집에서 뭐 분리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쓰시면 되죠. 자, 양파부터 먼저 썰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이렇게 가운데 반 커팅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을 잘라주세요. 끝에 부분을. 그 다음에 양파는 이 부분을
양파를 이렇게 써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끝에 부분은 슬라이스가 안 돼요. 칼날을 눕히셔가지고 이렇게 썰어주셔야지. 이렇게 썰어주셔야지 끝에 모양도 이게 슬라이스가 되거든요. 굵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나는 좀 아삭한 씹는 맛이 필요하신다면 굵기를 이 정도 썰어주시고요. 나는 좀 얇게 하겠다 이러시면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뭐 굵은 맛과 얇은 기준은 없으니까 자기 원하신 대로 보시는 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썰은 야채는 여기 넣고요. 어차피 야채는 한꺼번에 넣을 겁니다. 반 개만 넣을게요. 그리고 파는 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줘가지고요. 이거는 처음에 간장과 함께 향을 내기 위해서 마늘파 조금만 넣어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을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안에 있는 부분도 빼주시고요. 길게 슬라이스를 해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써실 때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 아까 썰어놓은 거죠. 마늘은 썰으시면 됩니다. 같이 들어갈 부분이 같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피망 한번 썰어볼까요? 피망은요 끝을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고요. 이 부분은 버리시면 안되고 나중에 볶을 때 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반을 갈라주십니다. 갈라주시면 이렇게 되는 껍질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살살 칼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씨랑 함께 부분을. 그럼 요런 부분이 나오죠. 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썰는 방법이. 결이 이렇게 피망이 있거든요. 요 결대로 썰어주시는 방법이 있고, 저는 반대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더 길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써실 때는 과감하게. 그 다음에 빨간색 피망 끝에를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고요. 여기도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 팔 부분을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껍질 부분, 씨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 네,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실 때 살살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다치시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반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겹치시고 반대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반 부분을 똑똑똑 썰어주시면 됩니다. 싹 썰렸죠? 이 부분도 넣고요. 그럼 샬롯은 끝에를 잘라주시고 이렇게 여기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칼집을 이렇게 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벗겨지거든요.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죠. 그다음에 이거는 양파처럼 똑같이 잘라주시고요. 척척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썰어주시고 마늘과 같이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샬롯과 마늘과 파, 그 다음 죽순, 표고버섯, 피망, 홍피망, 청피망, 양파. 이 고추는요, 저 안 넣으려고 그러면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청양고추거든요. 조금만 넣어볼 거예요. 잡으실 때 손이 굉장히 맵거든요, 청양고추는. 만약에 이거 써우시고 얼굴이나 그런 데 만지시면 큰일 나요. 하루 정도 화끈화끈 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일화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청양고추를 엄청 많이 썰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그냥 기약하기가 싫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꼬리를 잡고 이렇게 썰게요. 꼬리를 잡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과감하게 써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청양고추가 무서워요. 이렇게 써시고 최대한 안 만지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육류 고기가 있겠네요. 고기 써실 때 아무 부위나 써셔도 되고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피만 길이에 맞추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모든 요리는 동일한 사이즈로. 두께는 한 이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있어요. 고기 써실 때 고기 보시면 결 방향이 있죠. 결 방향. 이 세로 방향에 결 방향이 있어요. 결 방향으로 썰어주시는 겁니다.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주시면 고기가 끊겨요. 끊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결 방향으로 이렇게 채를 썰어서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기 너무 두껍다 그럼 편을 떨어주셔서 이렇게 보시면 결방이 선명해 보이죠? 결방향. 예. 썰어주시면 됩니다. 슬라이스해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고기 다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우면 반을 떠주시고요. 고기 또 있죠? 반을 떠주시고요. 결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결방으로 고기가 썰어졌습니다. 네. 고기에다가 뭐 밑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국 요리는 그런 거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해. 네. 원래는 여기다 이제 소금, 전분, 계란, 뭐 이렇게 소다 조금씩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마리네이드를 하는데요. 집에서 하기 불편하시니까 오늘 그냥 생고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마리네이드를 해주게 되면은 고기가 수축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수축이 돼요. 수분이 금방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은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 이제 이 꽃빵을 찜통에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찜통에 뜨거우시니까요, 제가 미리 불을 켜놨거든요. 찜통을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뜨거우니까요. 넣어주시고, 뚜껑도 닫아주시고, 그다음에 이 꽃빵이 완성될 때쯤 이 요리도 완성되도록 딱 타이밍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 킥친으로 가시죠. 네. 저의 모든 기준은 뭐 몇 그램 할 수도 있겠지만 불 한번 따지기 힘드시니까 밥숟가락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소스의 기준은 일단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잠깐 두르겠습니다. 고기를 먼저 볶아야 되거든요. 기름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다가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팬 영국 달궈졌으면 고기를 넣어주세요. 고기 볶을 때는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돌려줍니다. 고기가 빨간 부분이 없어지면 어느 정도 소고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익혀줄 필요는 없는데요. 난 그래도 바싹 익혀주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바싹 익히셔도 됩니다. 저는 소고기는 생고도 잘 먹거든요. 이 정도면 좋습니다. 소고기는 돼지고기랑 틀리게 뭐 누린내나 비린내가 안 나기 때문에 따로 여기다 뭐 소금, 후추 뭐 간을 안 하셔도 되고 뭐 술 같은 거 이렇게 안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자, 본격적으로 그럼 지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달궈진 프라이팬에 고추기름을 밥숟갈로 2개, 네. 엄청 디테일해졌죠? 네, 2개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프라이팬을 이렇게 고추기름을 들어주시고 먼저 아까 준비해 썰어놓았던 샬롯, 마늘, 파, 향을 내주는 거죠. 이게 들어가서 볶아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름에 볶아지면서 이 샬롯과 그 다음에 마늘과 파와 향이 오늘 너무 들이대시면 기름이 튀니까 조심하시고요. 살짝 이렇게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음식을 볶을 때는 안 익는 음식을 먼저 질긴 음식을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죽순과 표고버섯을 먼저 넣어주세요. 죽순과 표고버섯이 조금 질기기 때문에 먼저 넣어서 볶아주는 거예요. 볶아졌으면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했던 양파, 피망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음식을 다 넣었으면 볶아주시면 됩니다.
간장을 처음에 파, 마늘 볶을 때 해주셔야 되는데 집에서 그렇게 고추기름을 넣으신 다음에 간장을 넣으시면 불이 나거든요. 위험하시니까 제가 살짝 지금 넣어줄게요. 원래 분육 요리 기본은 파, 마늘 넣으시고 간장을 살짝 넣어서 살짝 태워준 다음에 야채를 넣고 볶아주시는 거예요. 어우, 매운 기운이 어우, 장난이 아닙니다. 중식이 너무 불이 세기 때문에 불 세기 때문에 야채들이 빨리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지. 탈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념을 넣어주시는 거죠. 기준되는 밥숟가락으로 굴소스를 하나, 반 정도 넣어주세요. 아까 준비하셨던 두반장도 한 스푼, 딱 긁으면 한 스푼 나오죠?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아까 구웠던 소고기 있죠? 소고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설탕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그 다음에 후추를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신나게 볶으시면 됩니다. 신이 나죠, 막. 벌써 우리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옆에서는 꽃빵이 맛있게 쪄지고 있고요. 이거는 물이 절대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양파가 볶아지면서 수분이 나와요. 피망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으로 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버버리면 야채들이 다 숨이 죽기 때문에 고추 잡채를 할 수 없죠.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게 돌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엄마가 하는 것처럼. 애야, 밥 먹어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 오늘 비도 오고 막 그러는데, 지금 감기에 되게 유의하셔야 돼요. 감기에 좋은 차, 뭐 생강차 이런 거 매일 먹고 있거든요. 생강차 같은 거 레몬차나, 이렇게 매일매일 드시면 감기 예방에 되게 좋고요.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야채가 익어지면 숨이 죽죠. 아까보다 이만한 야채들이 숨이 죽었죠. 그러면 이런 파릇파릇한 숨이 더 죽지 않게 이 정도만 볶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먼저. 제가 오늘 준비했던 레시피가 딱 맞았네요. 네, 마치 짠 것처럼 간도 딱 빼고 매운맛도 확 나면서 향도 좋으면서. 자, 그러면 고추 잡채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 맨 마지막에 항상 중요한 게 참기름을 넣어야죠. 자, 참기름을 기준이었던 살짝, 아주 살짝 보이시죠? 살짝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돌려주세요. 한 번만. 그럼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접시에 한번 예쁘게 담아보도록 할까요? 자, 접시에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예쁘게 담으셔도 되고요. 과감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중요하게 싹싹 긁어서 주시면 중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우시죠? 근데 뭐 썰은 거 과정이 복잡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 오늘 고추 잡채 요리와 또 어울리는 꽃빵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빵도 이렇게 많네요. 꽃빵 연기가 무럭무럭하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개봉박도 짠! 네, 말랑말랑하고 어우 뜨겁네요. 뜨거워. 이렇게 결결이 뜨거워. 뜨거워. 이거를 이렇게 쭉 찢어서 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 젓갈에다가 양파랑 고기랑 이렇게 얹어서
내가 좋아하는 샬롯 어딨나, 샬롯. 네, 샬롯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얹어서, 자,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셰코라가 함께하는 중국 요리 고추 잡채 편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진짜 간단하게 소스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금방 하실 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콤하면서 아삭아삭한 맛, 호빵의 그 부드러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고요. 감기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 또 문의사항 있으면 밑에 나가는 자막 SANHORANG 숫자 2 산호랑이죠. 산호랑이 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제 동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나 메일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악플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